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발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주 연속도 이렇게 둘이 사니까 오붓하네요. 오붓하고 좋네요. 그 친구가 돌아오면 네, 이제 뭔가 어색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2인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굳이 네. 네, 돌아올 필요가 네, 있나. 이제 좀 요양하고 이런 것들이 좋으면 네, 그럼 굳이 안 와도 되지 않나. 예.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댓글 달아주시오. 네. 아마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또 긍정이를 그리워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있겠지. 네, 이거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자가발전에서 하고. 그러시죠. 이번 주에는 또 빨리 이번 주에도 IT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잔뜩 네. 있네. 휙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이발소는요. 네. 2020년 3월 25일부터 네. 4월 5일까지의 IT 소식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쿠팡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쿠팡은 이 쿠페이를 쿠페이로 분사시키고 좀 더 본격적인 행보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여타 쟁쟁한 페이 서비스들과 경쟁하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요? 지난 4월 1일은 거짓말을 해도 용서되는 날 만우절이었죠. 하지만 더 거짓말 같은 현실 상황에 매년 이어오던 전통 같은 구글의 만우절 장난도 한 해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매년 재미있는 만우절 장난을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곤 했는데 현재는 그런 곳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IT 업체들도 대부분 만우절을 그냥 평범한 수요일로 건너뛰었습니다. 만우절 장난은 아닌데 만우절 장난 같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왓챠가 공개한 왓플릭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왓챠는 이미 왓챠플레이를 성공적인 넷플릭스의 경쟁 서비스로 만든 경험이 있죠. 그런데 왓챠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이는 결국 경쟁사의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셈인데 왓챠의 자신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중 하나인 페이스북 메신저의 데스크탑용 버전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웹을 통하지 않고 PC나 맥에서 간단히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페이스북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브라우저를 통한 화상통화가 2배 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편리하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제는 방학도 지겹다면서 개학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계속해서 밀리던 계약이 급기야 오는 4월 9일 온라인을 통해 계약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이 사태에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노트북 52,000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온라인 계약에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했다는 소식입니다. 학생들이 계약을 기다리듯이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마스터피스 아이폰 SE입니다. 아이폰 SE의 후속작이 나온다 말이 많은데 아마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대죠. 자꾸 애플이 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애플 전문 유출가들도 입을 모아서 4월 안에 아이폰 SE의 후속작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애플 홈페이지에는 아이폰 SE를 위한 액정보호 필름이 올라왔다가 휙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 일자리 잃게 생겼습니다. 왜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비즈니스용 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파워 앱스 모바일 앱을 공개했는데요. 일종의 프로그래밍에 있어 자주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듈화 시켜두고 이를 마우스만으로 혹은 아주 간단한 코딩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러다임의 서비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이런 류의 서비스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핵심 검색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것인데요. 네이버는 총선을 2주 앞둔 4월 2일 0시부터 공정성을 위해서 실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들은 댓글을 쓸 수 없도록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때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라며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재했었던 세계보건기구 WHO 덕분에 여러가지 논란들이 작년 7월경 많았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세를 계속해서 더해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게임을 하세요 라는 플레이 아파트 투게더라는 캠페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 트위치, 유니티 등 쟁쟁한 게임 관련 개발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러다가 게임 중독자가 늘어나가지고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네. 코로나19가 있으니 밖에 나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마약을 하십시오. 네. 그런 거죠. 집에서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네. 담배하고. 네. 아주 안 좋아져라.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WHO가. 네. 한 소식씩 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네. 뭐 요즘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네네. 코로나19 사태가 되면 계속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IT 업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건 그래요. 계속 네. 저희가 지금 한 3주째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있는 반면에 뭔가 새로운 뭐 소식이나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었다 이런 소식들은 다소 미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애플은 자꾸 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뒤에서부터 하나씩 읊어가면서 그러시죠. 애플에 대한 얘기도 빨리 해보고 네. 싶습니다. 일단 WHO가 저희 지난 시즌에 네. WHO가 질병으로 규제를 땅땅땅 하면서 네. 우리 했죠. 질병 코드 등재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2024년부터는 그 네. 질병 코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기사 제목이 제가 가져온 기사 제목이 네. 이 전자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네. WHO의 후회라는 후회예요? 네. 게임은 질병에서 네. 적극 권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 집에 있으면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뭐 하루 종일 있는 게 컴퓨터 하는 거고. 네네. 네, 집에서 가장 멀리 나가는 게 이제 주방 그렇죠. 정도 가는 게 이제 가장 네. 멀리 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울감에 빠지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걸 코로나 네네네네. 블루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네. 그리고 게임하면 또 나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사회적 뭔가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 네. 모든 스포츠가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프로리그들 특히 EPL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이런 MLB라든지 NBA 모든 리그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네. 유일하게 정상적인 스케줄을 뭐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추 할 수 있는. 얼추 정상적인 스케줄을 할 수 있는 리그가 e스포츠이기 맞아요. 때문에 뭐 e스포츠를 보통 중계를 많이 하는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트위치는 지금 작년 대비 네. 같은 동월에 23%가 늘었다고 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늘어난 건데 네네. 시청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건데 네. 이런 것들 보면 네. 게임이 꼭 나쁜 것인가? 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네. 이제 WHO가 집에서 게임을 하시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WHO에 게임을 하세요 하고 한 게 아니고 네네네. 플레이 아파트 투게더 그러니까 떨어져서 네. 게임을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또 같이 하세요라는 네네네네. 뜻으로 집에서 이제 게임을 같이 해라 이런 캠페인을 블리자드, 뭐 트위치, 라이엇 게임즈, 유튜브 게이밍, 뭐 진가, 잼시티, 유닛 뭐 이 많은 게임 장쟁한 회사들이 다 참가했네요. 이런 총 18개 게임사가 네.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뭐요? 마약. 집에서 게임 중독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중독자들이 잔뜩 생기겠구나. 중독자들이 이렇게 말해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미 약간 약쟁이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약간 증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이번 기회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WHO의 몇몇 분들은 이불킥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물론 그때 했었던 그러니까 작년 한 7월 8월경에 이제 게임 중독에 대한 게임 중독 코드를 WHO가 등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논쟁을 나왔을 때 네. 물론 게임 중독을 찬성하는 쪽에 게임 중독을 찬성이 아니고 이제 게임 중독을 등재하는데 찬성하는 분들도 네. 그쪽 논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네. 또 저도 그것도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긍정이는 좀 찬성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WHO가 말했던 그 논리들을 다시 거꾸로 이제 타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을 해버리고 있는 중이 되는 그래서 거죠. 저는 뭐 일단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네네. 보통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집에만 박혀 있는 게 히키코모리 네. 뭐 이런 거 사회성 결여, 사회성 결여 이런 네. 것들을 나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사태를 인해서 집에만 있는 게 지금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네. 게임을 오히려 또 권장을 하는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보면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서 혼술 하십시오. 그렇죠. 집에서 알코올을 많이 드십시오. 집에서 뻐끔뻐끔 너구리굴을 만드십시오. 집에서 술을 만들면서 네. 그냥 계속 잠이나 자십시오. 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에서 게임하는 거는 권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네. 뭐 우리가 일부지만 네.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유대감이라든지 있다는 것. 이런 네.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게임의 좀 장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WHO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뭐 자기들의 자존심을 싸우고 있을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번 기회에 이번 계기로 누차 말하지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인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할 줄 몰랐습니다. 뭐 아프도 뭐 얼마나 아프다고 회사를 나와야지 아프면 아파도 회사는 나가야 되는 문화였는데 회사 와서 말하고 가야지 집에. 그렇죠. 물론 뭐 대기업들은 이걸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그보다 더 작은 회사들은 네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맞아요. 어떤 실무적인 문제. 실무적인 문제라든지 인프라적인 문제들 때문에 재택근무를 쉽게 도입하지는 못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사회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특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위생에 철저한지 몰랐어. 갑자기 이렇게 철저해질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도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 네이버에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당장 얼마 안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2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네. 이제 총선이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IT 사이트들에서도 음. 이 총선에 대한 대응들을 네네.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IT 서비스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네이버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실시간 검색어. 맞습니다. 이 실시간 검색어가 네. 사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이게 2위, 3위, 1위 이렇게 하고 있어. 떠서 관심이 생긴 거지. 그렇죠. 네, 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네.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토스라든지 네네. 실시간 검색어 입력을 하면 뭐 너한테 얼마를 줄게. 뭐 맞아요.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런 네네. 이벤트들을 하다 보니까 네. 실시간 검색어 일종의 조작이 가능하구나. 음. 이런 여론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네. 네이버가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원래 이제 선거 운동 관련된 네. 법령들이 다 예전의 사회 기반에서 만들어져 있던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활발한 온라인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거가 배제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들이 이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던가. 나도 모르는데 이게 왜?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요. 위반이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네. 이런 여론을 약간 조작하거나 네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애초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네. 총선 날까지 제공하지 나가도록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키면 네이버 우측 상단 그 검색어 쪽에 꽤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항상 그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영역이 선거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노티가 아예 그렇게 딱 뜨는군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오류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서 약간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뭐 예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네이버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냥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 생색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이거를 좀 네네네. 말도 안 되는 네. 위치에, 그러니까 원래 그 위치긴 한데 네네네. 그 모양으로 좀 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티를 되게 많이 내면서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게 네이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 하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정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사람 한 명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매번 선거 때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는 됐었어요. 네. 근데 선뜻 그거를 딱 막아버렸다는 게 뭐 올해는 어떤 뭔가 올해는 좀 보여줄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댓글도
이제 실명이 아니면 안 되게 막아버렸죠. 네, 이것도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네. 이 선거 기간 동안은 그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들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서 요 법항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따르게 된 거고요. 저는 이거는 총선이 끝나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악플을 달라면 목숨을 걸어라. 그런 정도로 이제 와야 되는 세대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댓글의 개수가 줄어든 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이제 작업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위 말하는. 선뜻 그 작업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게 이게 실제로 있다고는 하지만 심증은 있지만 사실 물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실제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작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저는 댓글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든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문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못 하게 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총선이 끝나도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다음 같은 포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2월 20일 날 없앴어요. 그냥 삭제. 네, 기능을 서비스를 종료를 해서 사실은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IT 초창기에는 이 검색 포탈이 이제 왜 난립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던 때, 뭐 엠파스, 라이코스 이런 거 있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 자신들의 힘,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검색 사이트를 어떤 유흥이나 놀이처럼 뭐 요즘 이거 유행이야 한번 봐 이런 것처럼 추천해주는 기능이었는데 요즘은 이거 말고도 너무 빠르게 미디어를 접하고 있으니까 사실 되게 무의미한 공간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 더해서 후보자의 이름은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검색어 관련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네이버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하고요. 사실 네이버의 이번 극단적인 이런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총선부터 또 효과가 있다면 계속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너 일자리 잃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발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개발자들은 이제 직업을 잃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가장 늦게 나오지 않을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개발자이기 때문이죠. 제일 늦게 만들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밥해주는 인공지능, 뭐 청소해주는 인공지능, 뭐 다양한 인공지능이 나와도 이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인공지능은 늦게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군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앱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 발짝 다가갔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인공지능은 아니고 인간지능을 쓰는 거지만 그 과정이 단순화되었다는 거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거는요. 이름이 이제 파워 앱스 모바일 앱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약간 난잡한 이름인데요. 파워 앱스네요. 파워 앱스. 그냥 파워 앱스. 파워 앱스인데요. 요게 모바일 앱에서 앱에서 앱을 만드는 앱인데요. 앱 안에 앱. 근데 이제 일련의 뭔가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맞는 대시보드에서 몇 명이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계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일련의 과정을 딱 모아서 뭉태기로 만들어 놓고 마우스를 끌어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코딩 그러니까 수식 정도 입력이겠죠. 그 옛날 그 얼마 전 지난주 소식에 있던 비주얼 베이직 그거 없애놓고 다시 이름 바꿔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강력한 엑셀, 진화한 엑셀, 아니면 아주 강력한 파워포인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도 프로그래밍 언어 몰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다 끌어다 놓으면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쁘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경우에는 VBA라고 해서 맞아요. 누가 만들어놓은 코드를 갖다 놓고 내가 그냥 그걸 실행만 누르면 알아서 실행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끌어다 놓고 만들면
내가 원하는 앱이 되는 그런 네. 건데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앱으로 나온다. 네네. 이런 것들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함으로써 네. 어떤 게 제일 크다고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종속질 시키려는 요지는 아닌 거거든요. 오피스 아닌 자체가 것 아니니까.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자기들 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개발자들이 일반 사무직군이나 직장인들이 개발까지 배우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툴을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회사에도 이제 보면은 되게 진취적인 사원분들이 계십니다. 막 파이썬 배워가지고 이거 아무도 통일해야 돼. 시키지 않았는데 네. 내가 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뭔가 파이썬을 쓴다거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런 분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의 먹거리를 찾아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노코드나 네. 아니면 로우 코드나 이런 아주 프로그램을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네네. 여러분 스티브 발머가 디벨로퍼스 한 것처럼 개발자들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제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누구나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전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네. 모아놔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충분히 발현을 못했다면 네. 버벅버벅거리면서 썼죠.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도 충분히 예전 PC보다 더 나은 그렇죠. 그런 성능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대충 돌려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지 않고 좀 네. 범용적으로 만들어도 돌아가는 것들을 네. 넣어놔도 충분히 돌릴 만한 사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시대의 변화도 좀 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범용성을 고민할 수 있게 됐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사실은 지금 이 화면 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막 자주 쓸 일이 있을까 싶은 범주의 그런 새로운 기술이긴 합니다만 네. 뭐 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항상 칭찬해줘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개발자로서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가 보군요.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망드 일자리 잃을 일은 당장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매주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전국 이후로. 직원들을 가둬놓고 일을 시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합리적 의심, 킹리적 가심이 드는. 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 안전하니까 여기서 해라. 우리가 방역을 다 해줄 테니까. 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에 나온 소식은 아이폰 SE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SE가 될 수도 있고 아이폰 9이 될 수도 있고. 이전에 SE는 뭐의 약자였었죠? 뭐 스페셜 에디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우리의 통상적인 그 라인업과는 다르다.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미 아이폰 6가 나온 상황에서 아이폰 5의 폼팩터를 가지고 성능은 아이폰 6 이상의 성능을 내는 그런 제품을 내놨었죠. 그러니까 애플이 좋아하는 그 폼팩터를 애플이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엄지손가락은 닿는 위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사이즈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플이 그 폼팩터를 내놨던 건데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 SE가 꽤나 많은 판매고를 올렸었어요. 그렇죠. 요즘 그리고 핸드폰이 점점 커지잖아요. 맞아요. 아이폰만 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나는 작은 폰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아이폰 SE를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폰이 나오는 걸 많이들 바라시고 계셨는데 일단 그래서 계속 뭐 유명한 IT 유출가라든지 유출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업 스파인가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아이폰이 새로 나올 것이다. 근데 4월에 나올 것이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얼마 전에 애플 홈페이지에 벨킨의 그 인비지블 글래스 울트라 스크린 프로텍션이라는 그 아이폰 전용 보호 필름을 하나 비싼 보호 필름 팔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원래는 아이폰 8, 7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하고 7은 앞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죠. 6, 7, 8은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8하고 7용 액정 보호 필름이었는데 그 앞에 아이폰 SE가 붙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폰 SE와 8과 7
근데 이게 기존의 SE였을 리는 만무한 이유가 그러면 액정 보호 필름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다르죠. 그러네. 5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 7, 8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요거를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SE는 이게 왜 붙지?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SE는 아이폰 7이나 8의 폼팩터를 가지고 예전의 폼팩터를 가지고 앞면이 비슷하겠구나. 그렇죠. 터치 ID가 있는 네네네네. 그 제품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그 아이폰 SE가 뭐 사실 저가형 라인업이다 이런 느낌을 떠나서 네. 예전의 느낌대로였으면 작은 걸 원한다면 SE를 써.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근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또 완전 이제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폰 7도 네. 지금 아이폰 11까지 나왔죠. 네네네. 11 프로, 11 프로, 11이나 11 프로, 11 프로 맥스. 네네네. 요 제품들보다는 작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명칭이 아이폰 9이 될 것인가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나왔는데 일단 이번에 공개된 것은 아이폰 SE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폰 SE용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한 이미지도 유출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거진 나온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네요. 이 기존의 아이폰 SE는 완전히 단종이 된 상태였었나 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없던 게 갑자기 다시 나온 거군요. 어떻게 보면 아이폰 네. SE 2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만약에 7, 8 시리즈면은 매력이 약간 반감될 것 같아요. 크기가 폼팩터가 네. 그대로라면은. 왜냐면 지금 뭐 8이나 7이 많이 실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고 네. 또 중고 시장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네네. 아이폰 SE 그러니까 5 시절의 폼팩터를 그대로 쓰게 되면요. 네. 지금 출시된 앱들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이제 너무 작기 해상도가? 때문에 그리고 애플이 그 해상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이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똑같은데 엄청 PPI가 낮아서 되게 작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글자가 잘립니다. 아 글자가 잘려요. 네, 글자가 잘리기 때문에 슬프네요.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네.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했으면 990.1 이렇게 아, 나오는데 생략을 해버리는군요. 자기 마음대로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슬프네요. 이제 SE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불편함들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애플이 공식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해상도 정도가 거기에 맞추려고다 보니 이게 나오는 거겠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폰 SE는 그 유출가 분들의 말에 따르면 네. 아이폰 SE가 4월 안에 나온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방구가 나오기 때문에 음, 곧 애플이 똥이 싸지 않을까. 그러네. 네. 4월달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아이폰 SE가 나온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방학을 계속 미루고 있었죠. 저희 교육계가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학을 미루겠다. 방학을 더 점점 길게 가져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네. 이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그냥 오픈을 하겠다, 개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개학을 근데 온라인으로 네. 시작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일반 그 가정에서 네. 많이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집에 아이를 보면서 또 이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혹은 노트북이 없거나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잘 됐네. 이걸로 인해서 또 교육 문화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막연히 네네. 온라인 계약만 두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 답답하면 그냥 벗고. 다크런 어른들도 그렇죠. 마스크 안 하고 다니시는 분 많은데,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그치. 아이들 때문에 이 계약을 함으로써 뭔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코로나19가 좀 더 이제 조금씩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계약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서 되게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잘 됐다 했는데 네. 되게 짧은 생각이었던 게, 일단 첫째로 뭐 PC나 네. 노트북이나 뭐 TV나 네, 환경이 안 되는 모바일 장비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가정들도 많을 것이고, 그 없는 가정은 사실 요즘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가 그렇지.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게, 집에 컴퓨터가 한 대인데 아이가 3명, 4명인 집은 그럴 수 있지. 그럼 첫째 출석 체크하고 둘째 출석 체크하고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EBS를 통해서 이거를 출석을 수업을? 대체할 수 있게끔 네네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 할 수 있게 해주나 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집에 PC가 없어도 네네. 그냥 TV만 있어도 볼 수 있게끔 네네네. EBS는 공중파로도 볼 수 네네네. 있으니까요.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저소득층의 PC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요 PC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서울시에 한해서 네.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뭐 한 대당 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52,000대, 53,000대인가요? 52,000대를 지급을 하기로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70만 원짜리 노트북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수업용으로는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크롬북이라든지 네. 이런 좀 용도가 제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펼쳐 나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노트북 52,000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수업을 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네네네. 있게끔 하는데 이게 제가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네. 이게 학교마다 좀 정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냥 EBS를 보는 걸 수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그걸로 대체하고 끝. 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화상 채팅을 직접 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한 반을 모아놓고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과제 던져주고 과제 풀고 하라고 뭐 이런 하고.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일단 온라인 계약이 사실은 이건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니까 이게 맞아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 뭐야 약간 보호 대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나 네. 뭐 이런 데까지도 인터넷의 환경에 대한 건 약간 기본권처럼 국민 기본권처럼 해주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게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다행이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네. 그런 고려가 좀 진작되었으면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거는 눈에 보도 그렇지. 불보듯 뻔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매일매일 좀 정책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실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바로 대응을 한다면 네. 사실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 지금 현재 사태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4월 9일날 계약하는 인원이 네. 540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초중고가 다? 네, 그래서 5만 2천 대를 네. 서울시가 지급을 한다고 했지만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삼성과 LG가 3만 6천 대를 긴급 지원하는데 네네. 이게 정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무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마진을 남기지 않고 원가 원가로. 정도의 수준만 받고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조금 주모 외쳐도 되는 상황인 게 그치.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 OEM이죠. 뭐 다. OEM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브라질산 태블릿, 그건 없었지. 한국산 태블릿, 아, 일본산 태블릿, 뭐 중국산 태블릿 네네네네. 들어봤지만 뭐 브라질 그냥 이게 가능한 그렇죠. 나라라는 것도 되게 다행이라는 환경이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모두가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처음이고 선생님들도 처음.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네. 학부모님도 처음이고 뭐 대통령도 이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처음에 뭐 일주일에 몇 난리가 번 났었는데. 났는데 지금 좀 안정화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 네. 좀 더 나은 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터넷에 그 저기 뭐야 이 개항 사이버 계약 네. 관련된 돌아다니는 이제 짤들. 대학생들 개강한 거요? 아니야 그 저기 뭐야 그 학생들 선생님들이 이제 막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막 문의하는 뭐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보면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이 많죠. 지금 거의 뭐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은 상황이시라고들 하죠. 이게 젊은 선생님분들은 괜찮은데 네. 좀 어르신들은 나이가 좀 그치. 있으신 선생님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애들보다 이걸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힘들고 네. 또 본인한테 문의했을 때 본인 답변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네.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집은 데이터가 안 되는데 네.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네네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데이터 EBS나 온라인 교육에 사용되는 데이터 비용은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한다거나 유튜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네. 어렵겠지만 일단은 출석 체크하고 바로 롤 끼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방법은 데이터 요금이 무료로 이제 지원이 되는 방안이 네.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힘내서 더
더 안정된 시기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코로나와 어떻게 보면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두 메신저입니다. 번째로 많이 가장은 뭔가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왓츠앱입니다. 왓츠앱입니까? 카톡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왓츠앱이 이제 중화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왓츠앱은 전 세계적인 메신저고요. 네네네. 그 중화권에서 많이 쓰이는 앱은 위챗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위챗은 중화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가 네네. 왓츠앱이고, 그리고 저도 아마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 가장 먼저 썼던 메신저가 왓츠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페이스북 메신저가 2위로 따라가고 있는데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둘 다 페이스북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페이스북의 소유. 메신저인데 네네네. 이제 또 순위권 안에 인스타그램도 메신저로 쳐요. 왜냐면 DM 기능이 있잖아요. DM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위권 안에니까 페이스북이 메신저로는 좀 꽉 잡고 있는 편인데, 메신저 장인이군요. 네, 근데 왓츠앱은 원래 그 PC용 앱이 있습니다. 네. 원래 있었고 페이스북 인수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네네네. 페이스북이 고집을 부르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뭐 모바일 앱을 예전에는 계속 그 태블릿용 앱을 안 내고 있다가 지금은 냈지만 이 계속 그런 짓을 하다가 네네네네. 이 왜 얘네가 메신저를 안 내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미 100% 완벽한 메신저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네네. PC용 메신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걸 뒤집고 일단 데스크탑용 메신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내놓은 이유는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화상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좀 데스크탑 버전, 안정적인 데스크탑 버전. 네, 아마 영상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한계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전용 앱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 몇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미러해요. 예쁘고 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저는 메신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일반적인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 메신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바일 메신저들이 전화번호 기반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냥 카카오톡 기본적으로 전화번호가 있어야지만 뭔가 좀 원활하게 작동이 되죠.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는 은 실장과 제가 실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페이스북에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원활하게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굳건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퍼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가,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 장점이 있나 봐요. 네, 많이들 쓰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보면 페이스북 메신저가 이런 행보를 하는 거는 좀 늦었지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줌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줌이 이제 화상 회의를 많이 하면서 안정성 때문에 많이 최근에 채택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줌, 행아웃, 그다음에 스카이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와중에 줌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줌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줌이 요즘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터졌어요. 맞아요. 프라이버시, 줌이 뭐 어디로 정보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은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이발소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줌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럼 페이스북 거 쓰자. 어차피 페이스북은 다 가입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우리나라 직장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제 뭐 A 대리한테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 좀 주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회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업무용으로는 점점 페이스북은 그런 약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아이디를 공유해주기 싫으니까요. 예, 어쨌든 페이스북 메신저가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스크탑 환경에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우절 소식입니다. 만우절 소식이 2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만우절 소식은 아닙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건 만우절 같은 소식입니다. 같은 거라고 해줘야 돼요. 꼭 짚어서. 일단 왓챠 플레이가 왓플릭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단 왓챠가
뭐 하는 서비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은 왓챠보다 왓챠 플레이를 생각하지. 네, 왓챠 플레이를 먼저 생각해서 네. 왓챠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니야? 옛날 우리 1시즌 때 영화 특집에 네. 왓챠를 초창기 왓챠였어요. 그걸 갖고 와서 아망드가 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 네.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러면서 왓챠를 막 추천을 해줬었죠. 네네. 쓰라고. 근데 결국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그동안 나와있던 영화들 좋아요 안 좋아요 누르고 그걸 기반으로 너 그럼 이거 보세요 하고 또 개봉 예정적인 것들로 있으면은 이거 좋아하실 만한 거 이제 개봉 예정이에요. 뭐 이런 알람을 해주고 네. 뭐 이런 영화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 아니었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조금 대중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네. 이것들을 좀 그런 노하우를 집약을 해서 콘텐츠까지 수급을 해가지고 만든 게 왓챠 플레이죠. 그렇죠. 근데 왓챠가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왓챠가 그 초창기는 되게 나쁜 말로 하면 네. 또라이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뭔가 크리에이티브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 그것들이 좀 덜했거든요. 특히 네네. 그 왓챠가 콘텐츠 무슨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만들어냈었는데 암호화폐. 네. 일단 그걸 하면서부터 되게 재미없는 회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왓챠가 왓플릭스라고 네. 왓챠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아 왓챠 살아있구만. 네.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그걸 또 만우절날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거 만우절 농담이라고는 이런 방구 하지 않고 그냥 덤덤이 됐어요. 덤덤이 되고 네. 만우절 장난 같겠지만 만우절 장난이 아닙니다. 네. 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사실 넷플릭스가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도 네네. 콘텐츠 추천을 잘해주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맞아요. 사랑을 받는 건데 음. 왓챠가 이걸 내놓은 거에는 네. 우리가 추천 더 잘해 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그 아망드도 몇 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누워서 넷플릭스 뭐 보지를 고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고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옛날 클래식한 그 원래 TV 시절에 있던 컨텐츠들을 추천을 뜬다면 네. 이 배우가 나와? 재밌겠네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이제 완전 오리지널 컨텐츠면 사실 아무런 제반 정보가 없이 네. 그냥 추천해주니까 한번 볼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고르는 고통, 선택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긁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한국식 추천을 해버리니까 뭔가 이거 봐야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네. 왓챠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넷플릭스에서 뭘 보는지를 수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왓챠 플레이에 뭐 그걸 더 반영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넷플릭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넷플릭스는 사실 넷플릭스가 왓챠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럴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설령 넷플릭스가 한다고 하더라도 네. 넷플릭스가 그걸 어느 플랫폼에서 공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죠, 네. 넷플릭스한테는. 근데 왓챠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와 네. 콘텐츠 그다음에 뭐 아카이빙 서비스와 네네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것도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넷플릭스 사용자 정보도 가져올 수 있겠네? 네. 라는 것들이 반영을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한테 킹덤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껐습니다 일단. 아니야 일단 보라는 뜻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좀 아까 아망드가 말한 대로 왓챠는 왓챠 플레이와 다른 회사인 거잖아요. 한 같은 회사지만 회사인가요? 한 회사입니다. 브랜딩이 이제 그럼 네네네. 달리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진짜 왓챠만 할 수 있는 어떤 좀 신박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UI를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UI가 너무 넷플릭스랑 똑같아가지고 넷플릭스 UI를 갖고 왔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넷플릭스에서 딴지가 걸려면 얼마나 딴지 걸 수 있는 거라서 좀 왓챠의 냄새가 나게끔 바꾸면 재밌지 않을까. 일단 알박기 같은 느낌으로 일단 똑같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반응 보고 이제 실사용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진짜 아예 서비스 안에 넣어버릴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뭐 꿀꿀하던 4월 1일 뭐 덕분에 잠깐 미소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왓챠 응원하겠습니다. 꿀꿀함이 더해지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구글이 매년 하던 만우절 장난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글 뭐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구글은 매년 만우절 장난을 해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허공에 뭐 타이핑하는 키보드. 스케일이 큰 장난들이 많았죠. 맞죠. 그리고 뭐 구글 맵에다가 네. 뭘 포켓몬 지도를 깐다든지 뭐 네. 숨겨놓고 그걸 찾는 맞아요. 재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만우절 장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래 구글뿐만 아니라 그 IT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사실 이런 장난을 글로벌하게 치는 게 되게 약간 기업의 힙함 그리고 기업의 젊음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이었는데 네. 올해는 진짜로 제가 아는 브랜딩들만 해도 어디도 없었어요. 이걸 네. 하는 곳들이. 심지어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도 안 했어. 그래요? 네, 충격이었거든요. 항상 네.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네. 되게 뭔가 약간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게 왓챠가 네. 이 와플릭스를 네. 마누저 장난으로 만들었다가 네네. 야, 장난이면 안 돼. 이거, 다들 안 하니까 야 이거 이날은 장난치면 안 되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럼 정식 서비스라고 하자. 그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모 아이돌 네. 께서 코로나19에 걸렸다. 네네네네. 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마누저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걸리는 밖에 나가서 진짜 걸려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약간 왓챠도 그런 게 아닌가. 장난했는데 그러면 빨리 정식 서비스로 만들어. 임시적으로 오픈을 해서 기능은 되지만 네. 그냥 4월 1일만 오픈할 예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니 뭐 다 수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 네. 구글이나 애플은 전통적으로 안 해왔고요. 뭐 그렇죠. 애플은 원래 계속 시크했으니까. 네, 블리자드도 계속해서 뭐 실제로 네. 캐릭터를 만난다거나 뭐 이런 정신 것들을 나간 이벤트들 많이 했었는데 블리자드도. 오래된 굴에 썩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해왔었는데 그거를 올해는 좀 못 보게 돼서 아쉽지만 뭐 구글이 말한 대로 네. 지금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금방 끝나고 나면은 뭐 더 재밌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 아망드가 사랑하는 또 쿠팡 소식입니다. 네, 쿠팡 얘기입니다. 근데 네. 쿠팡에서 저는 이걸 안 써요. 쿠페이를 안 써요. 네. 근데 쿠페이를 써보긴 했어요. 써보려고 시도는 했어요. 예전에 쿠페이에 얼마 정도 돈을 짱 박아 놓으면 이자를 엄청 많이 준다 그래서 이자를 줘? 은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쿠팡이 이만큼 현금을 비율을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은실장도 한 100만 원 넣고 저도 100만 원 넣고 쿠팡은 200만 원을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5%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거 엄청나네요. 엄청나거든요. 네네네네. 은행 이율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많이들 넣어놓고 저도 현금을 다 때려박아야지 쿠팡에다가. 저도 한 근데 그게 이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너프가 됐어요. 무슨 사긴 펀지 사기인가? 네. 뭐 그런 폰지 사기 네, 네, 그런 네. 느낌인데 약간. 아니 근데 폰지 사기는 아니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쿠팡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요. 아니 그런 느낌과 비슷하거든. 네. 약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배당률이 높았구만. 배당률이 높았어. 이 쿠페이를 저는 안 쓰는 게 일단 현금만 되죠 이게.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네이버페이를 위주로 쓰기 때문에 왜냐면 네이버페이는 되게 범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간결하게 시스템 내기도 하고.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네이버페이에서 그걸 네이버페이도 충전하면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죠. 네, 페이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는데 네이버페이에 뭐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넣어놓고 그걸 용돈으로 쓰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는 용돈. 이게 제로페이 같은 거군요. 자기만 지역 상품권처럼 자기만 쓰는 거군요. 되게 든든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쿠팡이 쿠페이를 분사를 시키면서 쿠팡 외의 서비스에서도 쿠페이를 붙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행보 오케이 무슨 입장인지는 알겠는데 뭐 저희 자가발전에서 이 페이들 나올 때마다 다 다뤄보고 있지만 굉장히 다소 늦은 편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되게 늦었죠. 이미 전국 시대는 사실 얼추 승자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미 뭐 네이버페이가 너무 앞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를 카카오페이가 맹렬히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일페이, SK페이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또 꼽살이 껴서 옆에 같이 뛰고 있는 게 이제 페이커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때 페이커가 굉장히 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해지더라고요. 페이커도 지금 잘 나가요. 페이커는 근데 다른 여타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연계에 대해서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추고 있어서 이제 시장을 그쪽으로 잡아서 우린 니치 마켓을 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쿠팡이 야 우리가 쿠페이 해보니까 우리도 노하우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을 법해요. 그래서 쿠팡 외의 서비스에서도 쿠페이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건데. 반반입니다. 저는 은실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이 이걸 잘 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미 쿠팡의 사용자들
중국 서비스가 네네. 해외로 나가면 네. 되게 잘 되는 이유가 네.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해외 나가니까 모든 되게 잘 테스트를 되거든요. 다 끝내놓고 네. 나오는 거니까. 물론 중국 안에서 그냥 네. 중국 안에서 먹고 살기만 해도 잘 되는 서비스도 네. 많지만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되게 잘 되는 서비스도 많거든요. 근데 쿠팡도 네. 쿠팡 안에서 돌고 있는 사용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압도적인 지금 오픈마켓 순위를 치고 나갔으니까 유일하게 그 네. 모든 마켓시어 중에서 쿠팡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그래프들도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한 능력을 바탕으로 네. 좀 여타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를 하면 코페이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당연히 시스템은 바꿀 거예요. 지금처럼 현금 기반의 그런 단순 결제 시스템에서 뭔가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네. 카드사와 제휴도 할 테고 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건데 근데 사실 어지간한 변화로는 그리고 어지간한 약간 매력으로는 이 가맹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앞서 나가는 업체들하고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을 테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가맹점도 별로 없는데 저걸 왜 써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그냥 쿠팡 올리원 쿠팡을 위해서 그냥 이 회사를 분사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 것이다. 네, 왜냐면 쿠팡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못했던 것들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예 떨어져 나가서 더 네. 유연하게 뭔가 시도해보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쿠팡에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불만인 게 있습니다. 뭔가요? 왜 LG U 플러스 공식적으로 LG U 플러스 소액 결제 아직도 안 됩니까? 아 그것만 안 돼요? 소액 결제 다 되는데 3사 중에 LG만 안 돼요? 네, 그게 뭐 U 플러스가 예전에 무슨 뭐 네. 소액 결제로 사기 치는 경로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되게 많아서 네네네. 그거를 쿠팡이 막았어요.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근데 그게 한 2년 돼가요. 소액 결제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소액 결제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사랑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핸드폰 결제가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편하긴 편하지. 그냥 얼마 안 되는 금액은 그걸로 하고 나중에 폰값으로 같이 내는 게. 저는 2-30만 원짜리 되는 것도 핸드폰 결제로 사요. 그 약간 신용카드, 또 다른 신용카드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카드라고 아... 그거를 신용카드로 내면 되잖아요, 핸드폰 요금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코페이의 분사로 쿠팡에 어떤 베네핏을 갖고 올지, 그리고 또 자가발전 여러분께 늘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현명한 자가발전 청취자라면 이거 딱 페이 서비스 무조건 나오면 초창기 한 달은 달라붙어서 쏙쏙 빼먹어야 된다. 네, 일단은 분사 예정이기 때문에 뭔가 네네네. 당장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일단 서비스 나오면 또 그때 한번 이바이스에서 달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분사했으면 뭐라도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무라도 썰었으면 칼이라도 썰어야죠.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떠들어 봤고요. 저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자가발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